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제 여성 질환 전반적으로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참고가 되시도록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우선 이제 그 여성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보통 14세에 생리를 시작해서 49세 정도에 이제 폐경이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의 기능이 그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자궁은 여성의 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건강한 여성이 이제 건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 혹시 계신 분들도 그런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냉 있죠. 냉증. 그걸 이제 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냉도, 그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냉이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냉에 대해서 이제 별로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병이니까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안 하셔도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란기라든가 또는 생리 전후에 이렇게 분비물이 무색무취, 냄새도 없고 맑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생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치료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거는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서 이제 내보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냉이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색깔이 좀 이제 누렇거나 또는 이제 붉은색을 띠거나 갈색이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좀 진한 색을 띠면서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뭐 비릿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아시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냉이 있다는 얘기는 자궁 내에 어떤 병변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볍게 있을 때는 뭐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양이 많다, 불편하다 이럴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또 중요하냐면요. 동의보감에 냉이 있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이렇게 이제 출산 끝나신 그런 연세이신 것 같은데 또 이제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렇게 살펴보시고 필요할 때는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대개 뭐 염증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항생제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의학적으로는 냉이 생기는 원인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위가 좋지 못해서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또 이제 여자분들 아랫배가 차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랫배가 차신 분들, 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 또는 몸에 습열이 쌓였거나 자궁 속에 이제 어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자궁도 좋고 또는 이제 그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이제 임신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리인데요. 여성들이 생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지 안 한지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궁이 기능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생리를 잘한다는 의미는 우선 주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기가 보통은 28일에서 30일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는 것이 이제 적당한 주기예요. 우리가 달이 한 번 이렇게 만월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기울고 이게 28일에서 30일 되죠. 하나 큰 달 있고 작은 달 있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달거리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물의 변화는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생리 주기도 28일에서 30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또 통증이 없어야 되죠. 여기 생리통 겪으신 분들 계세요? 네, 대답하셨어요. 지금도 있으세요?
약해지셨어요? 원래는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생리통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도 생리통이 없으신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보면 제가 아까 생리를 14세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보다 일찍 생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뭐 12세, 13세, 심지어는 11세에도 이제 생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양이 좋아지고 이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그런 건데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니고 또 생리가 너무 늦게 나와도 자궁이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거는 참 많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생리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자궁의 기능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 좋아야 되고 통증이 없으셔야 되고 또 색깔도 빨갛고 이뻐야 돼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덩어리가 있거나 또는 이제 색이 탁하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그 생리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생리를 이제 잘 해야 그것도 나중에 불임이 안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새 또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질환이 있는데 짐작 가세요? 다낭성 낭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요새 보면 옛날에는 거의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요새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도 막 방송이 되고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난소가 이렇게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가 반이 잘리고 넷으로 잘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배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난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란을 못하니까 생리를 못하게 돼요. 그렇죠. 생리가 끊어지게 되고 또는 이제 일시적으로 생리를 해야 되는 나이에 또는 생리를 하더라도 무배란성 생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임신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어야 임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낭성 낭포 증상들이 요새는 꽤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증상이고 단순히 그냥 생리만 불순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남자처럼 팔다리에 좀 털이 많이 난다든가 네,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또 살이 많이 찐다. 예, 또 심한 경우는요. 제가 전에 이제 환자 한 분은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굵어지는 남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양광 쪽에서는 남성 호르몬 비율이 많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치료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되는 증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 그 이제 고3짜리 여학생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 여학생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살이 굉장히 많이 찌고 이제 아랫배는 굉장히 차서 생리를 1년에 거의 한두 번 정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다낭성 낭포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왔어도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맥도 보고 이렇게 진찰을 했더니 그 학생의 문제점은 아랫배가 굉장히 차면서 민감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진단은 그렇게 받아왔어도 저는 제가 진단한 그 관점에서 약을 써줬더니 쭉 약을 먹으면서 이제 생리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얼굴에 여드름 없어지고 살도 빠지고 아주 이뻐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생리를 하게 됐으니까 좋아하죠. 저도 그게 중요한 증상이니까 생리하게 된 게 이제 중요한 증상이 치료됐다 좋아하는데 이 학생은 살 빠져서 좋아해요. 예, 아이들이니까.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일석삼조죠. 치료. 예, 그래서 한의학은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증상이 있다고 요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생겼을까? 네, 요 결과물만 보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조절을 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치료하는 저도 이제 이렇게 이것까지 좋아졌네. 이제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낭성 낭포 같은 것도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증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새 또 보면 근종낭종 많이 들으셨죠? 예, 내막증. 그런 것도 한의학적으로는 원인은 대개 아랫배가 차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증상인데, 그렇다고 원인을 다 제가 이제 아랫배 차십니다, 민감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려도 처방은 체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 그게 바로 맞춤 의학이죠, 한의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또는 하혈을 한다든지.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말씀은 이제 속으로나마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보면요, 여성분들 한 몇 분만 모이면 그 중에 꼭 한두 분은 뭐 근종이나 낭종, 내막증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근종이나 낭종, 내막증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또 하혈을 많이 할 때는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생리를 안 하게 해주는 호르몬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식인데,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넣어주면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방암이 생긴다든지 심장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크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왜 그런 증상이 왔는지를 또 찾아야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주면 이제 굉장히 증상들이 좋아지는데, 우선 하혈을 할 때에도 한의학적으로는 치료 잘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렇게 출산이 다 끝나고 이런 분들은 아이 자궁 필요 없으니까 수술하자 이렇게 해서 또 수술하고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아주 원천적인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자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궁은 여자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무에서 그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죠. 우리 사람이 이제 뭐 자궁 없다고 죽지는 않지만 힘을 못 써요, 여성들이. 예, 그리고 또 이제 허리 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허리가 약해지거나 또는 중심을 못 잡거나, 예,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슨 수술을 한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치료를 여러 가지 해보시다가 정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근종이나 낭종 또는 내막증 이런 경우엔 생리통이 심하거나 하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약으로 치료 잘 돼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치료를 해드린 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이제 65세 되신 이제 할머니시죠. 그분이 젊으셨을 때 나팔관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 무거운 걸도 많이 들고 다니시고 또 머리에 이고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기운이 많이 딸려서 자궁이 밑으로 이렇게 처져 내려왔어요. 예, 자궁 하수.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자기 체력보다 넘쳐서 쓰시면 그렇게 자궁 하수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약으로는 체력을 보완하고 기운을 끌어올리고 이러는 이제 치료법이 있거든요. 이제 충분히 좋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병원에 가니까 방법이 없어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자궁 수술을 하셨어도 몇 발짝만 걸으면 막 밑으로 뭐가 당기는 것 같이 아프시고, 그래서 서너 발자국 걷다가 쉬시고 이러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소변도 너무 자주 보고 참을 수가 없고 이런 이제 불편 증상이 있으셔서 치료를 쭉 해드려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시는데, 제가 치료를 해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자궁 수술을 안 하고 오셨으면 훨씬 치료가 수월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에도 기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우선 여성들은 자궁은 언제든지 끝까지 보존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기계 부품 바꾸듯이 뭐가 하나 잘못됐으면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조절을 하시고,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연세 쭉 보니까 갱년기에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대개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중반 그러시죠?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 혹 계세요? 손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 네. 이제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면 폐경이 되는 이제 나이가 아까 49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리가 끊어질 때 끊어지는 게 좋다. 아니면 늦게까지 하는 게 좋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 참 현명한 분들이 다 와서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주 수월한데요. 어떤 분들은 생리를 오래 할수록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노화가 지연이 된다, 젊음을 끝까지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49세는 폐경이 되는 나이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1000개가 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피가 빠져나가면 몸이 약해지니까 노후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자연의 이치예요, 섭리. 근데 이거를 어그러뜨린다 그러면 몸이 나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49세를 전후해서 49세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5년, 뒤로 5년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를 갱년기로 봐요. 예, 이제 갱년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제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되게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갱년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열이 훅 오르고 땀도 쭉 나고 그죠? 예, 이제 대개는 그 한열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이제 이러면서 또 가슴도 두근두근하거나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때는 왜 그런 증상이 오냐 하면요. 이제 잘 아시잖아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조절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서 보면 가을에 해당하죠. 가을철에는 어때요? 나뭇잎들이 다 그렇죠.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움직임을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도 인생에서는 이제 좀 가을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몸에다 잘 간직을 해야 그 다음에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개는 그 이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문제가 많이 오죠. 그래서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지만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시잖아요. 나는 항상 뒷전, 그죠? 여기서 약 좀 드시려고 하다가도 남편 아프시면 먼저 또 약 해드리고 아이들 아프면 또 먼저 해주시고 이러면서 내 차례 될 때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쭉 살아오시고 또 여성들이 평생 생리하죠, 출산하죠. 그러면서 피가 많이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허해질 수밖에 없는 때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부터는 간 기능이 허해지는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피도 좀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노안도 오고 노화가 급격하게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오장의 기운이 하나씩 이렇게 부족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되시는 거죠. 네, 내 몸의 기운을 자꾸 빼내면 안 돼요. 50부터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해지고 60은 심장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70은 비장 네, 또 80은 폐 90은 콩팥 신장 기능 이렇게 해서 오장의 기능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때인데 갱년기에 도달하는 때는 이제 50대 전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뭐 이렇게 눈도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더 많이 빠져나오면 눈이 더 침침해지고 우리가 이제 뭘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이럴 때 온몸에 피가 곳곳에 잘 이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공급이 돼야 이제 보거나 물건을 잡거나 걷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간 기능이 부족해지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호르몬 드시면서 막 생리 연장하고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를 보충을 하고 피가 이제 잘 만들어지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하시면 더 좋죠. 이제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그 갱년기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오는데 그것도 한약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증상인데요. 가끔 보면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거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걸 드실 때는 증상은 이렇게 가라앉을지 몰라도 그 안 드시면은 다시 또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폐경이 됐다고 누구나 다 갱년기 증상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는 그 이제 젊으셨을 때 몸을 좀 무리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가 많이 쌓여 있거나 이런 분들이 더 심하게 앓는 경향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몸을 이제 좋은 상태로 또 유지를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아주 불편하실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또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생리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부소양증 이런 것도 생기기가 쉽죠. 대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은 말씀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은밀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또 여자다 보니까 오시면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들을 잘 해주셔서 이제 하는데 의외로 많아요. 예, 음부소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대개는 이런 음부소양증도 산부인과 가면 뭐 질염이다, 곰팡이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관점보다는 되게 화가 많이 쌓일 때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찰하다 보면 이제 먼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제 꼭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혹시 음부 많이 가렵지 않으세요? 뾰루지 같은 거 안 나세요? 그러면 거의 이제 그렇다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면 그 음부소양증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진액이 채워지고 화가 흩어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좋아지는 예, 이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 음부소양증은 꼭 뭐 갱년기에만 있으신 게 아니고요.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도 그런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시면 고생 안 하시죠. 그리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냉증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분비물이 있는 경우 있어요. 여자 아이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모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산부인과를 데려갈 수도 없고 어린 아이니까 당황해 하시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그 분비물이 있는 거는 어른들하고는 좀 더 달라요. 예, 아까 이제 어른들이 분비물 있는 거는 이제 소화기라든가 뭐 그렇죠. 습열이 있다든가 자궁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그때는 그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아이들이 그 불편한 것은 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욕심이 많거나,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그래서 뭐 물욕이 많고 이게 아니고 성취욕이 강한 아이들. 예, 뭐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증상이 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되게 선천이 좀 허하거나, 예, 화가 잘 쌓이거나, 이제 잘 안 먹고 소화기가 약하거나 이런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절을 해주면 굉장히 편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성의 그 일대기를 쫙 한번 훑으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좀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이 잡히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더 불편하신 건 또 제가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여성의 불편 증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어느 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네, 말씀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깨가 지금도 아픈데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잘 뭉치는 체질인 네. 것 같아요. 뒷목부터 어깨까지. 네,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로 오른쪽이요. 같이. 오른쪽 왼쪽. 그럼 이제 어느 쪽이 더 심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그러세요.
예, 제가 그러면 맥을 우선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죄송하지만 맥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30대. 부록이요. 그러세요? 아, 예. 굉장히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쪽 보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보살님 진짜 젊으시죠? 네. 예, 아까 이제 어깨가 잘 굳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평상시에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싶으면 그걸 끝내야 마음이 편하신 분일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체질적으로 뭐가 잘 뭉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 여기 뭉쳐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이제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그럴 때도 좀 있으실 거고요. 네,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가끔 있어요. 지금 맥을 보면 여기가 좀 많이 답답하게 막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뭔가를 하실 때는 아주 열심히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려니까 나는 힘들어요. 그렇죠. 일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대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성향은 늘 너무 열심히 잘 하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을 잘 해요. 그래서 머리가 긴장을 하면 목하고 어깨에 있는 근육이 같이 긴장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때로는 오른쪽이 더 조금 왼쪽보다 불편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더 많으면 이쪽이 더 불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은 잘 드시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좀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잘 체하시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소화가 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이쪽이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목하고 어깨 부위가 뭉치신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 늘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좀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가슴에 쌓여 있는 화는 좀 흩어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누구? 아, 예. 보살님.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큰 네. 소리로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목이 항상 이렇게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도 약간 잠겨 네. 있으시네요. 예. 네. 지금 이 보살님 보면은 얼굴이 눈이 참 이쁘시죠. 이렇게 반달로. 이런 분들은 이제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는 꽃도 한자로 화라고 쓰죠. 불도 화라고 쓰죠. 이쁜 거 화려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화가 많아요. 예, 제가 맥 봐드릴게요. 네, 이쪽 보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눈이 참 이쁘시다고 화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네. 성향이 그러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이분 같으시면 이제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성취욕이 강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건 나쁜 뜻의 욕심이 아니고 뭔가 하고자 하면 그거를 꼭 이루어야지 마음이 편안하신 이런 분에 속하세요. 네. 그럼 제가 성격을 맞추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러니까 몸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잘 갈라지거나 또는 잘 쉬거나 또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제가 맥을 보니까 좀 이쪽으로 화가 잘 오르시는 편이고요. 네. 예, 얼굴 머리 쪽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뭐든지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조심하실 게 골다공증 같은 거 오실 수 있어요. 예, 지금도 혹시 검사하시면 골밀도가 조금 낮아 있을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면
골밀도가 약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좀 칼슘이라든가 이런 고단백 식품 그런 거 잘 챙겨서 드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제 뭐 친구분들이 잘하시니까 다 또 일 막 몰아주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나서 다 해주시면서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분도 역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드실수록 지금 저기 어떻게 되세요? 40대 후반이세요? 네. 네, 제가 정확하게 봤네요. 이제 폐경 아직 안 되셨어요? 폐경됐습니다. 되셨어요? 네. 이제 아직은 멀었지만 이렇게 이제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60대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크게 오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화를 좀 풀어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네. 어느 분 하시? 아, 예, 여기 계세요. 예, 선생님 저는 그 신경을 쓰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항상 이게 설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 불편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 네. 그분이 좀 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기 배가 아프면서 설사하지는 않으시고요. 배는 아프지 않은데 그냥 그냥- 좀 신경을 쓰거나 네.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영락 없이 그렇게 그러세요. 설사를 오래 해요.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맥을 또 좀 봐드릴게요. 예. 네. 네, 이쪽 보시고요. 아랫배가 좀 많이 찬 편이시거든요. 맥도 상당히 긴장이 돼 있으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보살님께서는 대장이 길고 찬 편에 속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때는 이제 소화도 잘 시키고 변도 괜찮고 그러는데 아까 신경 쓰시거나 음식 좀 안 좋게 잡수시면 설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대장이 이제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찰 수도 있지만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소화시키고 또 대장에서도 이제 수분 섭취 잘하고 찌꺼기 내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게 원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스 같은 게 잘 차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음식을 조심해서 드셔야 되지만 이제 자극 있는 거나 찬 거나 이런 거 드실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아랫배가 차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이 묽어지거나 또는 어떨 때는 이제 아마 여행 가시거나 그러면 변을 잘 못 보시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실 일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대장에 영향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분의 이제 체질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더 크게 같은 이제 찬 음식이나 자극 있는 걸 드셔도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특히 대장 쪽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체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어도 한약으로 조절을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조절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아, 네. 네, 저는요 네.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생목이 오른다 그러죠. 아, 네. 자주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적이 많거든요. 네, 그러세요. 특히 이제 뭐 떡이나 빵 이런 거 예. 드시면 더 그러시고요. 특히 제가 맥 좀 볼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이쪽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그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래서 상처 잘 받으시죠, 이런 분이. 근데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기과에 속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혹시 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민감하신 분이죠. 예, 이분이. 그래서 음식을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때는 소화도 잘 시키고 편안한데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생각이 참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비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이러면 위가 편안하게 들지를 못해요. 생각사, 요거는 이제 비장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소화기가 편안하게 돌지를 못하니까 이제 밑으로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역류하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도 아랫배가 차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아랫배가 찬 분들은 음식을 잘 삭혀서 밑으로 끌어내려주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올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 예, 그걸로 인해서 약을 한 2달 정도 먹었어요. 예. 네, 양약으로요. 근데 그거는 그 이제 병원에서는 대개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걸로 보고 중화시켜주는 약을 쓰거나 그래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약적으로 치료 잘 되는 증상이에요. 한약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체질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오기 쉬운 분이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여기 이제 목에도 뭐 가래 걸린 것 같이 갑갑해서 이런 거 잘 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그래요. 그렇죠. 평소에, 네. 그럴 수 있는 체질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민감하신 분이라도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해요. 체질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이제 감기 몸살기 같은 게 잘 있으시죠. 지금도 좀 몸이 찌뿌듯하실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마음 쓰는 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뭐 착하십니다, 어쩌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분들은 잘 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잘 쌓이시는 거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허리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도 좀 뻐근하거나 이런 게 있으실 수 있고, 예, 제가 이제 다 해소가 되셨어요? 궁금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발이 네. 많이 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세요. 겨울에는 얇은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세요. 예, 이제- 손은 안 그런데 발이 특히 네, 바래요.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때세요? 50대 초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오늘 다 젊은 분들 나오셨네. 맥을 잠깐 봐드릴게요. 연세보다, 그죠? 훨씬 젊으신데요. 네, 이쪽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미모 관리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아랫배는 많이 찬 편이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분은 기가 잘 돌지 않는 그런 체질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울체되는 거예요.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가 잘 돌지 못하고 울체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뭐 다리가 저리거나 시리거나 이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니라 기가 잘 돌지 못하시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기가 잘 돌아야 피도 잘 끌고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데다가 아랫배는 찬 편이시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는 배꼽 아래쪽으로 찬기운이 많이 돌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시려지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아랫배만 따뜻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기가 울체돼 있는 걸 풀어드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발이 유난히 시리다 이럴 때 그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런 치료를 해드리면 다리도 따뜻해지고 이제 추위를 안 느끼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가 울체되기 쉬운 분들은 잘 돌려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를 잘 돌려줘야 한의학 그 이론 중에 기가 혀를 끌고 다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야 이제 피도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설명해 드릴 때 50대가 되면 간 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힘이 떨어진다, 추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피도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되지만 기가 뭉쳐 있는 것을 잘 흩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쭉 앞에 분들도 보면요, 대개 오늘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생활하시고 긴장도 잘하시면서 이렇게 성취욕도 크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런 이제 기울 증상이 오기 쉬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미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뭔가 맺혀 있는 거는 잘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문제가 가장 오는 큰 부분이 이렇게 돌지를 못하고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랫배가 차면서 맺히기 쉬운 분은 자궁이나 난소의 덩어리 생기시는 거고 또 이제 때로는 유방 같은 데도 이렇게 섬유화되거나 석회화 이런 거 되고 또 요새 갑상선 쪽에 문제 많죠. 예, 그래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이럴 때에는 갑상선에 결절이 오거나 또는 갑상선 암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 관리를 하실 때 뭔가 이렇게 그 자꾸 펼쳐주는 이런 쪽으로 운동도 그렇게 하시고 또 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이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여성 질환에 대해서 쭉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갱년기에 이제 도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활을 하실 때 자꾸 뭔가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오거나 이렇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 여자들은 생리 특성상 아주 이제 민감하신 그런 체질에 속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심들 하셔서 행복한 노후가 되시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